네, 안녕하세요. 델럼들입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15분. 네, 10월 9일 일요일입니다. 네, 간단하게 좀 보려고 켰습니다. 일단 카카오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뭐 잘 안 하다가 이번에 또 하신다고 하시길래 예전에 썼던 글을 한번 보려고 해요. 2021년 9월에 썼던 글이네요. 그 전에도 카카오 얘기는 많이 썼어요. 카카오가 너무 이 이전에 많이 올랐다, 급격하게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당시에 이제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 피하셨냐, 피해라라고 늘 말씀을 드렸고, 뭐 지금도 그 의견은 뭐 동일합니다. 이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의 경우는 회복하는 게 어렵습니다. 물론 뭐 변동이 원래 컸던 종목이라면 또 별개의 이야기지만 뭐 스펙주나 품절주나 이런 종목들은 좀 뭐 어떤 특정 뭐 매수 세력에 의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할 수 있지만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봤을 그때가 이제 11만 9,500원이었네요. 음, 가격 좀 내려갔다고 들어갔다간 패가 망신한다. 네. 뭐 네이버도 아니라고 제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유독 제가 카카오만 깠습니다. 카카오를 지금도 좋아하진 않고요. 뭐 엄청 올랐다 2년도 되지 않는 사이에 뭐 당시 유동성이 넘쳤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거랑 또 별개로 당시에도 카카오가 뭐 골목 상권을 침해해서 이제 김범수 카카오 전 회장이죠. 대표? 뭐 단장? 모르겠습니다. 뭐 추가 상장. 그때 당시에 카카오페이가 이제 상장을 한다고 말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말을 했죠. 그러면서 카카오가 이렇게 계열사를 158개나 가지고 있고 좋다고 다 좋은데 카카오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냐 더 이상 국내에 머물러 있는 카카오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이제 제가 물음을 던졌죠. 전 네이버를 그때도 좋게 봤고 지금도 네이버를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상대적인 거고요. 뭐 네이버 지금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그 부분은 뭐 이따 보도록 하고 결국에는 이 국내라는 파이 안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카카오를 제가 유독 더 심하게 공격을 한 이유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번 주가 급락의 원인이 됐을 수도 있고 포시마크 때문에 포시마크 인수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냥 국내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카카오가 뭐 당시에도 지금 해외 매출을 제대로 공개도 안 됐죠. 공개도 안 됐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오로지 국내에서만 한정이 된 메신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썼던 걸 볼게요. 2022년 1월 8일 날 썼던 글이네요. 자, 카카오 뱅크가 당시 5만 5천 원이었어요. 그때도 정말 여전히 고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보고 놀랐냐고요? 라고 제가 적어놨네요. 카카오뱅크가 시총 26조겠죠, 당시 26조. 네, 코스피 12위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저도 카뱅을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합니다, 라이트함. 근데 제가 그때도 물어봤죠. 카카오뱅크의 미래의 성장성이 있다고 믿는 분 계세요? 라고. 네,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뱅크에서 또 페이를 또 추가 상장을 했었죠. 그러면서 본인들 물량 팔고 지금 이것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본인들은 상장을 시켜놓고 그 물량은 또 개미들한테 뭐 개미들 기관이든 어쨌든 간에 팔아버리고, 네. 당시 우정사업본부가 넷마블은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와, 정말 잘 했네요. 둘 다. 네. 재무제표도 제가 가져왔었죠. 재무제표를 가져오고, 아니라고 본다. 카카오뱅크를 고평가라고 본다. 다른 은행주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민망한 실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IT 기업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기업은행 당시에 1,350원이었고, 뭐 요즘에 제가 뭐 기업은행을 초반에 8,000원에 추천을 했다가 그 다음에 10,000원이 넘어가고 제가 11,000원 됐을 때 한 13,000원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해서 뭐 그거 가지고 또 공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공격을 하세요. 그냥 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뭐 트집 잡기 해봤자 본인한테 도움이 안 돼요. 저는 본인한테 늘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는데 말이죠. 그렇게 계속 그렇게 뭐 하십시오. 저는 그 성장 카카오 같은 분들한테 더 이상 제가 뭐 더 이상 감정을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네. 어쨌든 간에 카카오에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당시에 카카오페이가 15만 3,500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의미심장한 말을 썼네요. 카카오뱅크가 있는데 카카오페이가 상장하고 카카오 엔터는 아직 상장을 안 했네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장 준비 중이죠. 그 다음에 또 뭐냐, 또 카카오 뭐가 상장할까요? 했는데 카카오 게임즈에서 또 오딘이 그 나온다고 합니다. 뉴스예요. 이거는 또 10월 8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카카오 그룹주 신저가 뭐 지금 증시가 어렵고 그런 것과 별개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이 좀 너무 다릅니다. 그런 다른 종목들하고는. 일단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아까 15만 원이었나? 맞죠? 얼마인지 볼게요, 지금. 카카오페이는 검색 안 하니까 4만 원이네요. 네, 4분의 1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카카오가 아까 12만 원이었나? 카카오가 5만 원이 됐네요. 네,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카카오는 더 떨어질걸요? 카카오 지금 게임즈? 네,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39,600원인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이따 뭐 오딘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라이온하트 카카오 게임즈가 아니 또 카카오가 이제 지분을 가진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에서 오딘이 이제 그 거의 사실상 유일하게 뭐 카카오 게임즈를 캐리하고 있는 거였죠. 오딘 매출 볼까요? 오딘 매출 어, 오딘 개발사 라이온하트가 상장을 한다네요. 라이온하트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가 지분을 또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이 오딘이라는 게임이 카카오 게임즈 안에 있었고 거기서 또 오딘이 또 나와요. 이게 뭐야? 이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글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상장을 하면 도대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까? 저는 카카오는 아직도 그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제가 정말 카카오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계속 상장을 하니까 도대체 어느 방향에 도대체 주주들을 어떻게
지금 벌써 상장한 게 4개인데 5개가 되는 거잖아요. 라이언하트까지 이제. 그리고 카카오가 계열사가 158개인데 계속적으로 상장을 하려고 모빌리티도 지금 시동을 걸려고 하고 있고 지금 눈치 보느라고 상장을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카카오가 상장을 하면 10개 정도로 지금 쪼개서 상장을 할 겁니다.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카카오 정말 보면서 주주들 생각을 정말 안 하는구나. 아,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뭐 증시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해도 되고 아니면 뭐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 급등을 했으니까 급락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얘는 아니잖아요. 얘는 지금 카카오나 카카오 게임즈나 카카오 페이나 카카오 뱅크 다 아니잖아요. 이 회사에서 계속 쪼개기 상장하면서 또 자기들 거 지분 팔아버리면서 지금 무한 반복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주주들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이버 이제 물어보겠죠. 그럼 또 네이버는 너가 좋다고 했지 않냐? 그래요, 맞아요.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분명히 낫다고 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 마음은. 물론 뭐 IT 업종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번에 여기 인수했거든요. 포시마크 나오네요. 이게 지금 그 보면은 이 포시마크라는 사이트가 2조 3천억 원에 이제 인수를 하는데 이게 약간 미국의 세컨핸드 이제 마켓 중고 마켓이에요. 자, South Korea's neighbor to buy US fashion app Poshmark. 자, 2조 뭐 3천억 원? 네, 이렇게 인수를 한다고 딜이 떴어요. 네이버가 산다고. 그렇네요. 이커머스 플랫폼이에요. 이커머스 플랫폼. 뭐 일단 이 포시마크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에서는 좀 굉장히 뜨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실적도 나쁘지 않고 성장성도 있고 뭐 일단은 지금 뭐 네이버 포시마크 치면은 뭐 베팅을 했는데 너무 크게 베팅을 했다. 네, 그런 뭐 말들이 많이 나와요. 뭐 저도 네이버 이 포시마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될 거긴 한데 시기가 좀 조금 아쉬웠다 이런 느낌. 이거는 진짜 네이버가 신경을 많이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뭐 네이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했겠지만 이 포시마크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제 실적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거 네이버가 정말 이 사업 모델이 확실해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이렇게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네이버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두 회사는 이제 방향이 확실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더 내려갈 이유가 이제 뭐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만큼 네이버에 대해서는 어, 조금 카카오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쪼개기 상장하지 않고 전 네이버는 네이버 하나예요 종목이. 그러면서 사실 네이버가 지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커머스 부분이란 말이죠. 네이버가 이커머스 부분 특히 국외로 지금 계속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국내 한계를 좀 느낀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차트만 보면 되게 암울한데 이 장대 연봉 나왔죠. 와 이거는 정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피말려 버리면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네이버 기존 주주님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카카오보다는 훨씬 나을 거고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포시마크 인수가 조금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켜보시죠. 더 지켜보시고 일단은 외국인 소진율이 많이 줄긴 줄었네요, 확실히. 얼마까지 외국인 보율이 한 53%를 항상 55%, 55%도 있었구나. 네, 그러네. 56%까지 갔는데 지금 보면 50%가 이제 깨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확실히 외국인 소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외국인 이제 그러니까 소진율이 아니라 외국인 보유가 이제 한도 대비 소진율 외국인들이 좀 많이 개입도 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일반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더 민감하게 좀 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카오 깔려고 했는데, 네, 카카오 깔려고 이제 만든 영상인데, 그럼 카카오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걸 물어보시겠죠. 그럼 카카오 끝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카카오가 여기서 이제 추가 상장을 하지 않는 거죠. 카카오가 그만 상장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좀 진정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좀 상장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의 교훈, 카카오는 내수 기업이다. 그리고 네이버는 해외 진출을 하고 있고 이미 했으며 앞으로 해외에서 승부를 볼 기업이다. 가 오늘의 결론으로 내리겠습니다. 카카오는 이제 그만 상장해야 돼요. 카카오는 더 이상 상장하면 정말 끝입니다. 이 5만 원도 위험할 수 있어요.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